20년이 다 되도록 검시제도에 대한 변화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의문사에 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까지 유가족 분들까지 같이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또 우리는 이렇게 12구 참사를 직면하고 있죠. 어쩌면 이 법이 조금 더 일찍 마련이 돼서 검시제도가 제대로 조금 정비가 됐다면 이런 유족분들의 안타까운 말씀들이 없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법의관 제정을 위해서 벌써 이제 제가 관여해서도 오늘이 세 번째 토론회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절실한 필요성이 많은 분들께 공감이 돼서 꼭 이번 국회 안에서 조금 쟁점들도 정리되고 꼭 통과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전문가 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또 유가족 대표분들, 그리고 지난 의문사 관련한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오신 또 유가족 분들 다 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 있기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검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의학적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법률적 해석도 하고 또 때로는 형법적인 이제 처벌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신이 인체라는 측면에서 그 망자의 인권이라는 어디까지 검시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인권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이 검시라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누가 이를 승인할 것인가? 그러면 유족들의 동의는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사회로, 즉 인권사회로 가는 길에 있어서 법률적 좀 미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에 12구 참사의 과정 속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노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중심이 되셔서 이 세 번째 토론회를 하시는데 좀 이번 기회에 좀 결론을 내서 법 체계를 좀 만들고 또 우리 법의관에 대해서도 대우 문제라든지 또는 양성의 문제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리 법의관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데 함께할 것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꼭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희생자분들이 이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다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 물론 우리 그 이종철 회장님 나와 계시고 유가족분들 많이 나와 계시지만 희생자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유가족과 대면하는 그 순간 이런 것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하나같이 정말 비통한 그런 일종의 억울함 같은 것을 이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수준인가? 저 역시도 상당히 좀 어떤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법 제도적인 문제가 또 있었다. 물론 저는 이런 법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면 유족들에게 미리 상의를 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절차만 좀 있었더라도 그렇게 그 자식들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내내 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하나의 어떤 후속 조치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법이 그동안 20여 년 동안 제정이 쭉 추진돼 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대단히 좀 명구스럽습니다만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특히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토론회 자리 마련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 하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꼭 이 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검시는 망자의 사인을 규명하며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도 하지만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산자들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시와 관련된 규정이 현재는 형사소송법, 시체해부법, 감형법법 그리고 검역법 등 여러 법안에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체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검시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검시관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검시관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에 대량 재해에 맞는 검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남은 것은 부실한 시체 검안서뿐이었습니다. 신속하게 법의학 전문가가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년 동안 노력해 주신 진선미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 꼭 이번에 검시관법 제정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고 저 또한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검시 과정의 고도화를 위해서 부검시의 사망자의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도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련해서 자문을 주신 우리 국가수의 양경무 부장님 그리고 대한법의학회 김장한 교수님 비롯해서 이곳에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힘을 합쳐서 21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검시관법 제정하고 꼭 시체 검안서 그리고 법의학에 대한 전문성 높일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실 오늘 하루가 안전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진행되고 법률안이 제정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진실을 숨기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을 통해 말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종 사회적 참사로 발생하는 이별과 음주운전, 살인 등의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이별, 각자의 인생 끝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고인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순간은 검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도와 해일이 끊이지 않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중심에 서 있는 저희 유가족 협의회는 잘려나간 심장에 소금을 뿌리던 국정조사의 기억을 품에 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추인 이태원 특별법 국민 동의 첨언,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또 한번 간청드려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야가 싸움만 하는 장소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상식과 생각을 다시 고쳐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발언 기회를 주신 진선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생각들을 들어보고 갈 것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의학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학 체계는 저희가 전담 검시제하고 겸임 검시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이건 이제 법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전담 검시제는 영미법계니까 코로나나 메디컬 이그제미너라고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법의관이나 검시관이 어떤 권한이 있는 겁니다. 네, 권한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부검 영장 상관없이 이제 그 부검도 결정하고,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재판을 열어가지고 사망이든 버딕트 이렇게 판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겸임검시입니다. 이 겸임검시라는 게 말이 좋아서 겸임검시지, 이게 검시제도가 위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촉. 그러니까 전담은 이 사람한테 전담을 맡긴 건데, 겸임은 누군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위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임은 대학 교수들을 되게 불러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검시에 관한 제도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 제도가 이제 대륙법계 제도입니다. 대륙법계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우리도 전담 검시제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 법 체계가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게 사실은 공전이 됐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만들면서 이번에 제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논쟁의 여지를 피해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맞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교과서에 있는 그 건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사의 의심이라고 돼 있고 요 뒤로 쭉 돼 있는데, 요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렇게 이 부검을 하는 거고요. 부검을 하는 거고, 요거는 소위 말하는 사법 검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법부검의 영역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넘어가고 있는 편인데, 이 그 전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 통계청을 가져왔는데요, 통계인데 이게 한 30년 정도 지나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70만 정도 죽게 됩니다. 우리가 20만 명 조금 넘게 태어나고, 70만이 죽으면요, 이게 사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적으로 70만 명을 사망 처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검시제도가 제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6.25 때나 해방 전후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뭐 인후 보증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뭔가 이 체제를 정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거의 뭐 사인 불명이 한 3분의 1 정도 뜰 겁니다.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안된 법률 체계는 이런 겁니다. 현장에다 법의관이 가서 경찰이 하겠다. 이게 이제 제안된 법률안의 원래 모습인데, 이러면 이건 전담검시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법의관이 중간에서 뭘 일을 해야 되는데, 겸임검시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위촉을 받는 법의관이 무슨 경찰 앞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배분을 합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겸임검시제라는 걸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안 되고, 겸임검시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코어입니다. 코어. 경찰하고 법의관이 현장에서 코어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법의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정의할 거냐 하는 겁니다. 겸임검시제에서는 코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경찰과 법의관, 법검 조사자 가서 이제 과수의 현장 조사 가고 법의 현장 조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가면요, 이러면 이제 똑같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시체 검안서를 작성할 때
의무 기록도 검토하고 독성학 검사도 하고 방사선 검사도 하고 외표 검사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거고요. 이렇게 세 개를 더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법안의 이제 제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시체 검안서를 하면서 저희가 의무 기록 검토를 못 합니다. 의료법상 사망 환자의 의무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무 기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독사다 그러면 이분이 뭐 한 달 전에 병원에 가서 암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심장 혈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질병이. 근데 그거를 못 봐요. 못 보니까 다 사인 불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망자의 의무 기록만 봐도 상당 부분 사망 원인을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성학 검사. 동물을 누가 먹였나. 안 나오면 또 제외할 수 있고 방사선 검사는 찾을 수 있죠. 뭐 뇌출혈이 있는지, 복부출혈이 있는지, 골절이 있는지, 뭐 심낭 혈액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암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 검안서 작성을 하면 기존의 외표만 보고 하던 시체 검안서에 비해서 사인 불명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을 병사나 외인사 정확히 적게 되면 부검으로 갈 수 있는 이 종결이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요걸로 가는 것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뭐 3분의 2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돌아갈 거다. 그럼 문제는 이 법의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고민한 부분은 말씀드리면 단 그 전담검시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 겸임검시제를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그 검찰이나 경찰 수사권 논쟁 하에서 저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거고요. 사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하고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겸임검시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를 해도 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됩니다. 지금 이 제도에서 검안을 활성화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기존 방식대로 사인 불명이니까 경찰에 넘기면 그만입니다. 사인을 좀 더 밝히는데 주안점을 주고 사인 불명 넘기면 경찰이 뭐 종결을 하든 검찰에 얘기해서 영장을 받든 거는 저희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예, 검사의 그 사건 종결서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사망 신고를 하거든요. 한 달 지나면 과태료 받고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시신은 이미 국가가 가져갔는데 그 서류 받아다가 네가 가서 사망 신고해.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자동차 주소 이전 안 하면 사람은 주소 이전 했는데 자동차 주소 이전 안 하면 벌금인가 과태료 내렸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 모든 기록이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내 기록 통합이 안 됐던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자동차는 따로 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검시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입법하면 좋겠고 현행제도에서 신행하는 걸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체 검안 절차 적정화를 통한 종결 사건, 그러니까 종결 사건의 정상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 종결 사건을 전상화하는 거. 그 다음에 사망 기록 공적 관리하고 사망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사법부검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법의관들은 사실 하는 일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지만은 뭐 굉장히 많은 일을 변사체 관련 부검하고 검시 검안하고 그다음 현장 대한 법의학 판단. 저는 지금 상당 부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찰관들이 저한테 서류를 가져오면 그걸 보고 현장 판단해주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대량제, 법정 자문, 유전자 검사 등 여러 가지 혈청학적 검사. 이번에 뭐 코로나 때도 법의학 의사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런 교육도 하는데 65명이 이런 일을 어떻게 다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게 좀 이상하게 흩어졌는데 그런데 법의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죠. 전문의 따고 뭐 곧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과수에 와서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른 전문의들은 지금 4년짜리를 3년으로 줄여서 어떻게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병리학은 그렇지 않아서 계속 4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경직돼 있는 제도. 자, 국과수 인력 현황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원장을 시작할 때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늘리기 시작해서 이때 2020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년에 10명씩 증원을 해서 80명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제가 은퇴한 다음에 국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스톱됐어요. 그래서 또 줄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걸 보시면은 현황이 늘지를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병리학 교실에 병리학 학회에 물어봤더니 최근에는 법의학을 하려는 사람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 되는데 이제 완전히 은퇴할 거거든요. 은퇴한 사람이 늘어나고 법의학자는 노쇠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법의학 학회의 특징은 거의 전원이 평의원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학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 놔두더라도 지역별로 좀 보면은요, 서울만 다 이렇게 모여 있지 지방에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예, 국과수에서 준 자료인데 이렇게 지금 168건을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168건 생각할 것 같아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후배 SNS를 훔쳐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의무기록 난 박스와 인연이 많나 보다. 한 사건에 받은 자료입니다. 계속 부검을 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박스 떼기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부검한 건수가 200건이더라고요. 기다림 유료라는 세계의 많은 법의학자들이 매뉴얼로 쓰고 있는 DBR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미 여러 나라에 배포도 하고 오는 사람마다 선물도 주고 이번에 볼리비아에 제가 갔었는데 볼리비아에 특강을 하면서 저거를 나눠드렸어요. 무료로 영어판을. 근데 왜 대한민국은 1980건의 힐스보로 참사에 거의 유사하잖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이번에 이걸 하지 않았을까 하는 법의학자들이 잘못했는지 제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세요. 2012년에 9월에 제가 분명히 잘 되는 것을 갖고 왔는데 이게 뭐가 깨진 것 같아요. 이 처음에 경찰과 언론에서 이 사건이 뭐 술 먹었다, 난동 피웠다 뭐 그런 사건이었는데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조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전문가 조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이런 검시 제도를 해서 이제 제가 저라고 하는 것을 가려놨거든요 사실은. 근데 취재를 와서 저는 이놈의 세상이 다 변해도 이거 하나만큼 변하지 않는다. 범시 제도는 죽어도 안 변할 거다. 근데 오늘 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변화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화하시면 안 된다. 그동안에 논의됐던 이상적인 검시에 관한 법률안들은 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뭐 검시 보조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 법의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디 이런 거 다 기본적이고 있고 제일 문제가 이제 뭐 검시청이냐, 검시위원회냐 뭐 이런 건데요.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반대합니다. 근데 왜 반대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 깨졌어요. 이번에는 이제 저는 이제 법률안이 만들어질까? 뭐 정부에 굉장히 무관심이고 국가수는 일하느냐라고 이런 행정력을 어떻게 동원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양부장이 오셨지만 제가 원장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상적인 검시 제도는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잘 서로 협업해서 하고 그다음에 법의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의과대학과 국과수 그다음에 검찰 경찰이 검시 협업을 해서 이건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국회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상적인 검시 제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보건복지부 전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얻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은 지금 고독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30만 원 주고 거만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자기가 지불하고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합니다. 돌아가신 분 30만 원 없어 거만서를 밟아봐도 못 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얼마 안 되니까 국가 재정에서 3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하여튼 뭐 신문에 보면은 그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거만안을 이번에 이태원에서 거만하는 것들을 돈을 일부러 다 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족들이 낼 돈이 아니죠, 그게. 국가수 같은 데서 검시하고 제대로 된 검안서를 발행해 주는데 제가 주저 넘게 이제 저도 한 나이가 거의 70이 다 돼가기 때문에 조금 한 말씀 드리면
옛날에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인구 제한하는 이렇게 선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피임약도 선전하고 이거 먹어서 사람 줄이자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0.73명임. 사실 우리 미래 예측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소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전문가들이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게 일본 쓰나미인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분들이 쓰나미를 준비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나미 사람 못 받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됩니다. 이제 검시제도 이게 어느 학생이 저한테 쓰라고 준 슬라이드인데요. 죽음은 이렇게 넓은 하늘에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병으로 돌아가신 분 뭐. 근데 이 손바닥만큼밖에 안 되는 법의관 숫자, 이거 가지고 하늘 가릴 수 없다는 거죠. 제발 이제 제도권에서 저희 법의학자들만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에 좀 유념해 주시고, 이 범죄 없는 세상을 위해서 법과 의사들이 열심히 법의학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걸 발제해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발표집 순서에 따라 먼저 유성호 교수님 소개합니다. 국가가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도 있고, 또 자원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국민에게 위험이 되는 건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게 사망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개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 원인을 아는 거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가슴이 여미고 비참한 마음이 느껴지고 슬프지만, 아까 서중석 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상 배상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보험업계가 재산보험으로 세계 7위입니다. 규모로 보면. 근데 보험회사 그러면 보험금을 잘 주냐? 잘 안 줍니다. 거기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게 되는데,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보험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국립과학사연구원 쪽탁법의관이기도 하지만 금감원 위원이기도 해요. 금융감독원. 정말 뜬금없이 왜 법의학자가 금감원 위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분쟁 규모가 굉장합니다. 보험금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적확하게 아는 거는 지금 억울한 죽음 얘기 쪽으로만 포커싱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보상 배상, 죽음 갖고 무슨 돈이냐 그러시는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의 가슴과 이 난소를 제거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본인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고 한 거거든요. 그 유전자를 갖고. 근데 죽음도 가족력, 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력, 유전력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물론 사고라면 좀 다르지만 질병이라도 적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자신과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사망 원인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만들어 주신 거 저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여기 참여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지정하고 싶은 거는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지정하고 싶은데요. 법의관의 이제 자격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뒤에 얘기할 양성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 공무원이 선호되는 직업이었던 것은 이제 약간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 피를 토하시면서 국가수의 자랑스러운 일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젊은 친구들은 관심 없습니다. 돈 많이 주는 데가 좋지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성과 우리가 법의관의 자격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이 자격을 부여하는 입장에서 보는 게 좀 더 어떨까 현실적으로. 국가수의 법의관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진짜로 앞으로 유효할 것인가는 조금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서 그런 면을 조금 더 보완을 해보는 게 어떨까. 물론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이 조금 이 자격에서 그리고 향후에 김장한 교수님이 통계를 2017년도 통계를 갖고 와서 한 30년 뒤에 사망자 70만 명이라 할 텐데 하셨는데 이 가장 최신 통계가 2021년도 사망자가 31만 명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초과 사망률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70만 명보다 한 30년 뒤에 40년 뒤에
10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난 게 1960년대, 70년대, 특히 1970년대 초반생들이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우리나라의 리즈 시절인데요. 그분들이 늙어감에 따라서 사망자가 늘어날 건데 김장한 교수님이 강조하셨다시피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법안이 없으면 그냥 대충 범죄도 대충 보험금 지급 안 돼서 분쟁 계속될 거고 일단 매스가 좀 돼야지 따뜻한 법안이 나옵니다. 요 지금 60몇 명이라 얘기하는데 현역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 지금 4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면 정말 줄어들 거고요. 이 상황에서는 따뜻한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매스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 법안이 활용되길 원합니다. 꼭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도 저는 뭐 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이게 중요한 법안이라는 거 여기 참여해 주신 국회의원분들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법으로서의 그 심플성과 그리고 법 체계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사항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100%의 완성도를 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한 전제 요건은 아닙니다. 100%를 이제 그 모든 법안들을 그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서 그 법안들을 저희가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많이들 하는데 100%를 요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필요한 시점에 그 법안이 잘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현재 그 제정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격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 즉 그 법의관에 대한 양성에 대한 인적 양성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그 이제 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그 법안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법 체계상 타법과에 대한 충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그 우리 두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이 그 검시법 제정안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서 보다 더 현실성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적에 대한 양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검시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협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 검시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현재의 그 검시 제도의 운영상에 있어서의 그 보완돼야 될 그 요소들까지도 좀 더 저희가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법학자로서의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공감대와 국민의 그런 그 합의 속에서 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 법으로서의 목적과 필요성은 각각의 법안들 역시도 제정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시피 이 검시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책무 그리고 사회적으로서의 또한 국민 전체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요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발벗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 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좀 다각적인 그런 그 법안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관 역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법안이 잘 제도화
함께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당위성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또 제가 뭐 법의학 부장으로서 저 발제하신 분들이나 법학도 분들의 그 상황들을 다 지켜만 보고 듣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법안이 조금이라도 충돌할 부분을 빼고 가능한 한 협의를 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또 학계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국가기관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고자 물밑 작업은 계속했습니다. 뭐 그런 역할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국가기관이 공직자로서 법의관을 채우는 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을 통해서 과학검안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안을 하는 부분에는 꼭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의제 법의관, 촉탁 법의관을 많이 모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검안 활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예, 그거를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다. 그게 독점 구조가 아니라 이제 학계와 또 개업가와 함께 그 순환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고, 다만 시설 부분은 검안료나 감정료 가지고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코로나 때 저희들은 그 방역복장 다 했지만 학계에서 부검하시는 교수님들은 그 소독 용구나 방역복장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저한테 읍소하시고, 저도 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국가기관이 그 법의학 교실의 시설적 측면이나 다른 재료적 측면으로 막 제공을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부검 같이 하는 동료이긴 한데 제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과거 대학교의 법의관 사무소, 지역 법의관 사무소에 우리 법의학 교수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세계 유일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약간은 공적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서는 행안부 장관님이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예산 편성을 해주시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것들이 결국 과학검안은 시설이 공간이 없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족분들이 사실은 그 시신들이 함께 정중히 모셔져 있고 거기서 제가 유류품을 가능한 한 찾아서 함께 드리고 복장 의복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함께 포장해서 드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저는 25년간 부검에 종사했고 그렇지만 현재는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신들의 상태는 이러이러한 상태고 이제 확인을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랬을 것 같으니까 그 시설, 그 공간, 그 부분이 공시소입니다. 그게 근데 그 임시영안소라는 게 그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땐 체육관, 어쩔 땐 국가수의 부검시설, 네, 냉장시설이죠. 또는 컨테이너 등을 통해서 가능한 국가가 그 부분을 성의껏 만들어주면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일정을 짜서 하던 일들을 어느 순간에 멈추고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분담을 해서 가족분들께 이러이러한 원칙하에 이러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과거에 해왔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꼭 법안이 아니더라도 이런 대량재해가 났을 때 법의관, 법의 인력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분들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법의 전문가에 의해 검안부터 부검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의 전문가 부족으로 검안 참여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부검 역시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근무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검시 업무 중심에 있는 국가수에 법의관 지원자가 부족하여 현재 정원의 한 35%가 결혼인 상태입니다. 이직자도 이어지고 있어 법의관 부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과대학에 설치된 법의학 교실도 이게 많지 않아 후학 양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의학 분야는 의사 및 의과대 학생이 선호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법의학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법의 전문가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지원 없이는 현 상태 유지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검시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법의학 전문가 부족 문제는 2006년도에도 이슈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국가수의 부검을 전종하는 법의관은 전국 9명에 불과했고 일부 지방분소는 법의관이 없어서 부검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국가수 법의관 10명 모집 공고에 단 1명의 지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의관 처우 개선을 비롯하여 법의관 양성 방안 다양하게 논의했지만 법의관 처우 개선을 위한 일부 수당 인상에 그치고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법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에도 기관별로 정확한 사인 확인 체제를 마련을 위해서 노력은 해왔습니다. 국가수는 서울 지역 의과대학 세 곳의 지역 법의관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남 전북 지역 의과대학과 관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과거 국가수 중심의 부검 체제에서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과 부검 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5개년에 걸쳐서 국가수 법의관 정원도 대폭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국가수 협력으로 법의 전문가의 현장 검안 활성화를 위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2015년부터 모든 변사 사건에 국가수 법의관이 현장에 참여하는 현장 검안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가의 신속한 현장 검안과 유가족이나 검안서 무료 발급 이런 검시의 공적 역량을 강함으로써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2005년부터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검시수사관을 채용하여 현재 한 280여 명이 현장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시 업무 전문성을 좀 더 높이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법의 전문가 부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 지역으로 확대 운영을 계획했던 현장 검안 사업은 국가수 법의관 부족으로 21년부터 거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만성적인 법의관 부족 문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토론회는 우리나라 검시제도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한 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앞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부재의 문제도 있지만 법의 전문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법의 전문가가 검시 분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운영할 인력이 없으면 결국 본래 의도한 정책은 목적 달성이 어렵습니다. 최근 언론 지면에 통해 알려진 의료 인력 유입 양상으로 볼 때 향후 법의학 분야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의사, 의과대 학생이 법의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런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2020년 대한법의학회에서 보고한 병리과 전공이 의과대 학생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인 문제로 법의학 전공을 꺼려하거나 아니면 법의학 전공 시에도 학문적 관심으로 전공을 고려하지 직업으로서의 법의 전문가 매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의관 부족 실태, 법의관 양성이 어려운 의과대학 교육 여건, 의료인이 법의학 분야를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로 볼 때 우리나라 검시 제도 개선을 위해 시급한 것은 외형적인 시스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법의 전문가 처우 개선, 체계적인 지원 등 검시 분야에 선순환적으로 우수 전문가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안명도 법의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시제도 선진국이라는 국가에서도 각 국가 나름대로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 제도 문제점과 사례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나라 사법검시 체제의 특성, 그 여건, 장래 문화 등 이런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목표 지향적인 법률안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검시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시 관련 수사기관으로서 향후 진행될 법률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국가가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토론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법무부에서 형사소송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이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 주제인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변사체에 대한 1차 검시를 법의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하고 있는데 변사체에 대한 1차 검시를 모두 법의관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 상황과 업무 시스템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그다음 제정안은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법의관이 영장 없이도 시체의 해부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영장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또한 형사소송법상 검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무부가 법의관 및 검시 관련 업무를 총괄함이 상당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발제자 분들이나 토론자 분들이 여러 이 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법무부는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기는 좀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함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깊이 새기고 우리나라 검시 체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 시에 법무부 의견을 충실하게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법무부 의견하고는 무관하게 제가 형사소송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이 발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김태우가 저술한 검시제도 개선 방안을 많이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그 오늘 두 분 발제자께서 검안 인력 보강을 위한 법의관 자격을 확대하는 등 법의관 자격을 법정할 필요가 있고 법의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검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부검 관련 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국가수 법의관의 대우가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신속하게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검시제도 개선의 핵심 문제는 사실상 검시를 담당하거나 또는 보조할 법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등 수사기관 혹은 법의관 중에서 누가 검시의 주체가 될 것인지 전문성 측면에서 누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법의관 양성 문제가 해결돼서 검시의 전문 인력이 확보된다면 우리나라 검시 제도의 개선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부검 관련 시설과 법의관 대우가 개선돼서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검시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가 검사이고 변사자 또는 변사에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검시가 행해지며 범죄와 관련이 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에 의해 부검을 행하는 소위 사법검시 위주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찰이나 검찰이 검시의 1차적인 주체이고 영미법계 국가는 법의 전문가에 의해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시가 이루어지고 법의관 또는 법의관 주도로 부검이 실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 혐의의 유무 및 그에 따른 부검의 필요성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시의 법적 성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검시는 부검이라는 강제 처분까지 예정하고 있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사법 통제의 영역으로 흡수돼서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따라서 검시 주체는 사법 통제의 관점에서 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누가 검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현행법 하에서 현장 초동 수사 단계에서 법의관이나 법의학적 지식을 갖춘 의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의관 등을 검안에 참여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부검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의관 등이 개입되는 것일 뿐입니다. 법의관 등 전문가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현행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법의관이 현장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가가 무고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 현장에 법의관이나 법의학적 지식을 갖춘 의사를 참여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요건을 완비하는 등으로 검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관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관을 양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요건이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관련 법령이 조속히 재개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발제에 대한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의 수련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 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자격인 전문의 자격 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개 전문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법의관 관련해서는 병리과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법의관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일전에 국가수 담당자께서 보건복지부에 오셔서 지금 현재 법의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전문의 자격이나 수련 측면에서 어떻게 같이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또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발제문에서도 전문의 자격이나 수련 과정에 대해서도 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법의관 양성이나 또 오늘 주제인 법률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